황혼의 그림자. 가을볕이 유리창 너머로 힘없이 스며드는 오후, 박서희 68세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보냈던 그녀의 집은 이제 남편마저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정막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NC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로움이 서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마치 세상은 잘도 흘러가는데 자신만이 멈춰선 섬처럼. 손에는 늘 그렇듯 뜨개질 바늘이 들려 있었지만 코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무릎 위에는 빛바랜 앨범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재롱을 부리던 모습들. 그 시절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지만 이내 현실의 냉기가 그 온기를 밀어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결혼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아들 지훈과 딸 민지는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혹은 아주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전부였다. 서운하다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삶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 심심하실까 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 딸 민지가 그녀의 스마트폰에 실버 데이즈라는 앱을 설치해 주었다. 노년층을 위한 취미 공유 및 친구 찾기 소셜미디어라고 했다. 요즘 어르신들 이런 거 많이 하신대요. 글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친구도 사귀고요. 서윤은 시큰둥했다. 평생을 얼굴 보고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손바닥만 한 기계 속에서 무슨 친구를 사귄단 말인가. 하지만 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알겠다고만 했다. 그날 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서윤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지가 깔아준 실버데이즈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 반, 망설임 반으로 앱을 열었다. 복잡하지 않은 화면 구성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른 이들이 올린 꽃사진, 손주 자랑, 등산 후기 같은 소소한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녀도 용기를 내어 얼마 전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읽었던 시 한 구절을 짧은 감상과 함께 올렸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그녀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단 것이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 시 참 좋아합니다. 서윤은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낯선 이의 관심, 그것도 자신의 짧은 글에 대한 공감이라니. 프로필을 눌러보니 알렉스 강은 중후한 멋이 풍기는 50대 후반 남성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을 재미교포 사업가로 현재는 사업차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곧 해외 지사로 떠날 예정이라고 짧게 소개되어 있었다. 말투는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글을 남겼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는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지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황혼역 그녀의 삶에 스며든 낯설고도 위험한 그림자의 시작. 알렉스 강과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윤에게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때로는 서윤이 올린 글이나 사진에 깊이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고 때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녀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다. 그는 서윤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문학작품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갔다. 서윤은 그가 자신과 비슷한 지적 수준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윤 씨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 생각을 두서없이 적을 뿐인데요. 진심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더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제 개인 연락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는 것은 어쩐지 위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알렉스가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진솔해 보이는 태도는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되어버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서윤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일찍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 등을 털어놓으며 서윤의 감정을 파고들었다. 서윤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녀들과의 소원함,
은퇴 후의 공허함 등을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알렉스는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윤 씨, 우리는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은 서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서윤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알렉스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고, 외출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 뜨개질을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문득 그의 생각이 떠올라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알렉스는 몇 차례 만남을 제안했다. 서윤 씨의 고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혹은 함께 가을 단풍 구경이라도 갔으면 좋겠네요. 그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지만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알렉스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중요한 계약 문제, 심지어는 노모의 건강 악화까지. 그는 매번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서윤은 실망하면서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그에 대한 애틋함과 기다림을 더욱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었다. 어느 날 알렉스는 평소보다 더욱 침울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늘 목감기가 심해서 혹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등의 이유로 화상통화나 긴 통화는 피했다. 서윤 씨,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묻어 있었다. 서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알렉스 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해외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일시적으로 한국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정말 소액입니다. 한 5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내일 아침 일찍 은행 문 열자마자 바로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폐가 안 된다면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돈 문제는 다른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내일 바로 갚겠다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신뢰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까지. 결국 서윤은 그의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괜스레 마음이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알렉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약속대로 정확히 50만 원을 서윤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는 연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역시 서윤 씨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다. 알렉스에 대한 신뢰는 그 일로 인해 한층 더 두터워졌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알렉스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거나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식의 감성적인 말들을 자주 건넸다. 서윤은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황홀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알렉스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짧지만 떨리는 음성 메시지였다. 서윤 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추진하던 해외 투자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일이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렉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3천만 원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윤 씨. 3천만 원. 서윤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빠듯한 연금을 합쳐도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머릿속에선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웠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말하는데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런 부탁을 할까?
만약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가 말한 우리의 미래는. 다음 날 서유는 딸 민지에게 은연중에 알렉스와의 관계와 그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돈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다. 민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분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인데 뭘 믿고 그렇게 깊이 관계를 맺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조심하셔야 해요. 서유는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렉스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너는 잘 몰라서 그래. 알렉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뿐이고. 그녀는 애써 딸의 의심을 외면했다. 결국 알렉스의 계속되는 감성적인 설득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서유는 넘어가고 말았다. 은행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것이 그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를. 송금 직후 알렉스는 평소와 달리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길 뿐이었다. 서유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의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다.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그나마도 뜸해졌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바로 끊어졌다. 서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알렉스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려 실버 데이즈 앱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프로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순간 서유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니야! 아니야! 텅 빈 통장 잔고, 사라진 알렉스, 그리고 산소각 난 희망.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식탁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운 서윤을 보다 못한 딸 민지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이내 넋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린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아들 지훈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와 격앙된 목소리로 사기꾼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더 살뜰히 챙기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엄마,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지우는 인터넷을 뒤져 알렉스 강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지워진 후였다. 사진 도용 가능성, 해외 IP 사용 등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엄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걸 누굴 탓하겠니? 그녀는 사회적 시선과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싶었다. 평생을 교사로서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같은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셔야 해요, 엄마. 자녀들의 진심 어린 설득과 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서유는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초췌하지만 단단한 표정의 서유는 민지의 손을 잡고 경찰서 문을 나섰다. 경찰서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그녀의 어깨를 민지가 가만히 감싸 안았다. 봄볕이 그들 위로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고 답답했다. 담당 형사는 알렉스 강의 계좌가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 역시 해외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유는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래도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었다.
사건 이후 서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 일쑤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들 지훈과 딸 민지가 있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어색했던 관계는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다. 오랜 친구였던 윤혜진 역시 서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곁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탓하기보다는 인간의 외로운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범죄의 악랄함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서윤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금융교육 및 로맨스 스캠 예방 강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참여했지만 곧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복지관 측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뜻을 전했고 얼마 후 그녀는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의 강사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서윤의 모습에 교육장의 노인들은 숙연해졌고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서윤은 강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끼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서윤은 손주들의 손을 잡고 NC의 중앙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기분 좋게 와닿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평온함과 내면의 강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더 이상 실버데이즈의 알림이나 알렉스가 보내온 가짜 풍경 사진이 아니었다. 활짝 핀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온라인의 허상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녀는 이제 현실의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위안을 찾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흰머리 위로 부서지며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서윤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